초등학생 두 아들을 혼자 키우는 싱글맘입니다. 힘들겠다. 두 아이들이 크면서 첫째는 전 남편의 외모를, 둘째는 전 남편의 성격을 닮아가더라고요. 아이들에게 전 남편의 모습을 발견할 때마다 짜증을 넘어서 화가 나서 소리치는 제 자신을 발견하곤 합니다. 그렇게 싫어서 하는데 그게 애들한테 보이면 싫지. 아이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지만 전 남편이 보일 때마다 제 마음은 지옥이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사실 아이들이 아빠를 닮는 건 사실 당연한 일이죠. 네, 근데 이제 전 남편의 이 안 좋았던 모습이 좀 보이면은 마음이 사실 너무 지옥일 것 같고 바로 만나 뵙고 자세한 얘기를 나눠야 할 것 같습니다. 어디 계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두 아들이 크면서 이제 전 남편을 계속 닮아간다고 하셨는데 언제 그걸 제일 많이 느끼세요? 큰아들은 일단 아빠랑 외모가 너무 닮아가지고 잘 때 정말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많이 닮았구나. 너무 닮아가지고 살짝 제가 피곤한 하루는 되게 짜증이 날 때가 있어요. 그냥 닮은 외모만 봐도. 네. 아무래도 저는 그분이랑 헤어졌기 때문에 감정이 좋을 리가 없으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저는 그분이랑 헤어졌기 때문에 좋을 리가 없으니까. 그렇죠. 되게 잘생겼는데 제 눈에는 너무 잘생겼거든요. 근데 네. 그 모습을 볼 때 이렇게 불쑥 저도 모르게 마음의 여유가 없어지니까 뭐 화를 안 내도 될 상황에. 네 그냥 잘자 이렇게 저 혼자 귓가에 대고 이제 항상 속삭여 주는데 아이고야. 네. 그걸 보면 이제 됐다 이러면서 약간 혼자 겹쳐 이렇게 보이는구나. 네 그러고 제가 좀 결혼 생활 하던 중에 조금 가장 힘들었고 가장 싫었던 점들이 소소한 거짓말들. 네. 진실되지 못한. 네, 둘째 같은 경우에는 자꾸 양치를 했대요. 근데 제가 볼 때 입냄새도 많이 나고 너무 더럽거든요. 안 했는데. 그러고 자꾸 일기를 썼다는데 공책을 열어보면 일기가 없거든요. 이제 네 소소한 거짓말도 지 아빠 닮아서 잘하고. 시아빠를 닮아가지고. 네. 안 좋은 건 아빠 다 닮았어 원래. 이제 둘째가 말을 굉장히 잘해요. 그 아빠도 말을 굉장히 잘했거든요. 저는 이제 화가 나면 말을 더듬고 말이 안 나오는데 걔는 제가 이거 뭘 딱 시키면 했잖아. 웃으면서 얘기하는데 그런 표정과 함께 너무 닮았구나. 네. 아빠의 성격이 보이니까 제가 이제 부부싸움 할 때마다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트라우마도 있고 그런 모습 볼 때마다 저도 모르게 이게 참 그렇겠네요. 가슴 아픈 예. 얘기지만 저는 되게 화가 치밀어 올라서 이제 아이들이 공손하게 손을 모을 정도로 소리가 좀 나가. 강하게 훈계하시는군요. 네. 부부싸움과 똑같은 거죠. 마음의 여유가 없다. 결혼했을 때 그 상황이 똑같은 거지. 그러니까 더 화가 나는 거지. 아들 하나도 키우기 힘든데 이제 둘이나 지금 키우고 계신데 네. 아빠의 부재를 또 느끼는 순간이 크게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먹을 것도 좋아하고 여행도 되게 좋아하는데 셋이서 여행을 되게 많이 다녔어요. 네. 근데 이제 정말 남들한테는 사소한 거지만 화장실이 가장 불편했고요. 엄마 따라서 못 가죠 이제. 휴게소 같은 데 가도 아이들만 보내기가 너무 불안해서 그렇죠. 또 큰아이는 손흥민의 정말 광팬이에요. 축구 좋아하는구나. 네, 축구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저는 또 축구의 추자도 모르는 엄마 중에 하나고 근데 이제 저희 큰아들이 그 토트넘 7번인가 손흥민이 7번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유니폼을 사달라고 몇 달 쫄랐는데 제가 이제 너무 고가다 보니까 네, 비싸요. 저는 항상 이제 두 아들을 키우려면 남들보다는 못해줘도 조금 어떻게든지 생계에 필요한 최소한의 필요한 것들을 해주기만 해도 투잡을 여태까지 많이 했어가지고 너무 고생하셨네. 많이 속상했겠다. 진짜. 그리고 막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우리는 누군가의 자녀이기도 하고 시간이 지나서 또 누군가의 부모일 수도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내가 의도치 않게 한 사람이서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양육을 해야 되는 상황에 처해 됐을 때 엄마 입장에서나 아니면 그 아빠 입장에서는 저 모자란 한 부분을
아이들이 느끼지 않았으면 좋겠고 내가 더 채웠으면 좋겠는데 라고 하는 이 부담감이 당연히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막 더 막 이렇게 잡아갈 수 있어요, 애들을. 그러면 애들이 엄마 너무너무 고마워요. 어머님께서 저의 결핍을 느끼지 않게 이렇게 아침 저녁으로 저희 형제들을 조져주셔서 아니 누가 그렇게 해요? 조져주셔서 누가 그렇게 하냐고요? 에? 그럼 나중에 막 극단적인 상황 돼봐요. 그러면은 아 엄마 왜 이렇게까지 해? 말투 이렇게 나온다고요. 왜 이렇게까지 해? 너 엄마한테 말투가 그게 뭐야? 어? 엄마가 네 친구야? 엄마가 저번 주에 친구처럼 지내고 싶다고 했잖아. 한 주마다 바뀌어. 근데 엄마의 마음엔 사실 이게 있거든요. 내가 모자란 걸 알아. 나도 잘해주고 싶지만 경제적으로도 모자라고 나도 내 마음이 힘들어. 그러면 애들 자면은 또 내가 제정신이 돌아와. 화가 이렇게 누그러지면서. 그리고 자기를 막 자학해. 아, 내가 생각해도 난 좋은 엄마는 아닐 것 같아. 내가 생각해도 난 좋은 엄마는 아니야. 애들 얼굴 보면서 화도 냈다가 원망도 했다가 나 자신을 후회도 했다가 아우 너무 스트레스 받으니까 배가 고프네. 친구들 다 그래. 지금이 어떻게 보면 제일 힘들 때거든요. 초등학교, 중학교 때.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1번, 우리가 너무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다. 그러니 그 시기를 맞이하여서 너무 잘하려고 하거나 아빠의 빈자리를 다 채우려고 하지 말자. 그리고 차라리 기도를 하자, 기도를. 그럼 무슨 기도를 하냐? 애들 잘 되게 비는 기도 말고요. 내 마음이 평안해지는 그런 기도. 그러면 그 엄마의 평안한 느낌을 아이들이 가장 많이 영향을 받거든요. 엄마가 슬퍼하는 것이 남자아이들의 정서에 엄청 안 좋은 영향이에요. 우리 엄마가 너무 불쌍해 보여. 안타까워 보여. 그게 최악이야. 안 돼, 그러면요. 그럼 나중에 걔네들 연애할 때도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랑 사귀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뭔가 도와줄 게 필요한 여성을 자꾸 찾으려고 할지도 몰라요.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자기랑 잘 맞는 여성을 찾아서 그 안에서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건데 나랑 잘 맞는 건지 혼동하게 돼요. 여기 있는 남자들 다 공감할 거예요. 그러니 너무 완벽한 엄마가 되려고 하지 말고 아빠의 빈자리를 다 채우려고 하지도 말자. 지금 이 시기를 이겨내려고 하지도 말자. 사람들이 묻죠. 어떻게 제가 이 힘든 시기를 이겨낼까요? 그냥 이 힘듦과 같이 가서 시간이 지난 게 이겨낸 거예요. 어떻게 이 상황을 갑자기 이렇게 이겨요? 그러기 어렵고 거의 힘들어요. 그리고 그러려고 하다가 사고가 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시간과 마음을 아이들한테 더 이렇게 쓰려고 하지만 오히려 조금 더 나에게 쓰자.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부족한 엄마지만 이 생을 너네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게 해준 기회를 줘서 너무 감사하고요. 언제나 든든하게 너네 편이 돼주는 엄마가 될게. 너무 고맙고 사랑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8년째 근무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오. 처음엔 이웃의 정을 느끼는 순간도 있었는데 해를 거듭할수록 수많은 민원과 이웃 간의 충돌에 지쳐갑니다. 이제는 직장 밖에서도 인간관계가 두렵고
인간이 싫어지는 감정에 이르렀는데 어떻게 하면 다시 인류애를 회복할 수 있을까요? 아, 인류. 사실 아파트라는 장소가 많은 사람들이 거주하는 곳이다 보니까 그만큼 뭐 고충과 민원이 좀 많을 것 같은데 맞아요. 만나 뵐게요. 어디 계십니까? 오, 여자분.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그럼 여자 경비원이 경비는 아니고요. 격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 관리사무소에서. 그러면은 어떤 민원들이 대충 들어오는지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다들 아파트 사시는 분들은 경험하셨지만 주차 문제 심각하거든요. 제일 많을 것 같은데. 네, 이중 주차를 해놨으면 중립으로 해놔야 이걸 밀고 빠져나갈 수 있는데 사이드를 걸어놨는데 새벽인데 연락이 안 된다거나 아, 그런 사람 진짜 많아요. 그리고 이중 주차를 밀었는데 컬링처럼 앞에 차를 네, 앞에 자를 그대로. 네, 이런 경우도 간혹 있어요. 그런 경우 이제 아파트 안에서 해결을 해야 되긴 하는데 안 될 경우는 이제 경찰에 신고를 해야 된다거나 이런 상황도 발생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아이들 키우시는 분들 다 힘들어 하시잖아요. 층간소음. 맞아요. 근데 저희는 그분들이 다 입주민이니까 중간에서 중재를 해야 되다 보니까 8시부터 저녁 뭐 7시까지는 좀 양해해달라 이렇게 하시는데 나는 교대 근무를 하는데 지금 자야 된다. 이게 집집마다 사정이 다른데 그거를 이게 집집마다 사정이 다른데 그리고 새벽에 퇴근하셔서 화장실 물 내리는 소리 때문에 항상 그 시간에 화장실을 쓰시는데 너무 불편하다. 화장실까지. 이렇게 하시면 또 저희가 그분은 그 시간에 퇴근을 하셔서 화장실에 가셔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 것까지. 서로 얘기해야 되는데. 그리고 고양이들 같은 경우에는 겨울철에 추우니까 차량 본니트 위에 많이 올라가요. 그런데 그걸 보신 차 주인분들은 제발 캣맘들 좀 어떻게 해달라. 밥 좀 치워달라. 민원도 진짜 많은데 소소하게 챙겨주시는 것까지 안 된다 이렇게 딱 잘라서 얘기하기가 어려운. 지금 말씀하신 문제들이 어느 하나 개운하게 해결되는 게 없네요. 네. 보통은 이제 관리사무소에서 하는 업무를 정확히 모르셔서 하는 민원들도 있고 뭐 전등을 갈아달라거나 뭐 물건을 찾아다 달라거나 뭐 물이 샌다거나 변기를 뚫어달라거나 변기까지. 그리고 여자친구랑 싸웠는데 문을 안 열어준다고 경비실에 가가지고 문 열어달라고 막 빨리 인터폰 해오라고. 난리치고. 네, 그래서 색상이 좀 부서지긴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와, 아찔하다. 근데 저쪽에서도 딱히 해결 방법이 있는 것도 아니고. 네,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은 이래서 안 되고 이거는 저희가 해드릴 수 있는데 이걸 해드릴까요? 이렇게 얘기를 해도 그분들한테는 그게 해결책이 아니다 보니까 저도 스트레스를 받고 그분도 스트레스를 받고 그러면 제가 이제 다른 곳에 가서 내가 당당히 요구해야 될 부분을 얘기를 할 때 그 사람이 어떻게 나올지 좀 겁이 나서 위축된다거나 요구를 못 한다거나 식당에 가서도 문 앞에 있는 좌석에 앉으라고 안내를 받았는데 안쪽에 앉고 싶은 마음은 있었지만 말을 못하고 그냥 문 앞에 앉는다던가 좀 더 그렇게 조심스럽게 된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생각이 드네요. 정말 듣는 사람도 이렇게 피곤한데 실제로 현장에 계시면 이게 얼마나 피곤할까.
지금 뭐 말씀하신 게 빙산의 일각일 거예요. 저거보다 훨씬 많은 일이. 그렇죠. 아니, 제가 아프리카에 간 적이 있는데 저희가 이제 어떤 친구들은 저희 같은 피부를 처음 본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신기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가는데 저희를 보면서 애들이 딱 멈춰가지고 그 마치 신이 인간을 처음 만들었을 때 얼굴 표정 같더라고요. 근데 그 표정으로 저희한테 이렇게 하는데 어쩌면 사람들은 아프리카가 오지라고 하지만 어쩌면 여기가 인간의 럭셔리의 끝 중에 하나인지 모르겠다. 이웃끼리, 처음 만난 사람끼리 이렇게 해줄 수 있는 사회. 그럼 난 저런 모습을 처음 봤어. 아파트에서는 이제 그렇게 거의 잘 안 하거든요. 뭐 막 그냥 그렇죠. 의심하죠. 그렇게 인사하면.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는 세상이 됐으니까 서로 모르는 척 해주는 게 예의고 서로 안 본 척 해주는 게 예의인 게 어떻게 보면 현대 사회의 아파트라는 주거 문화가 된 게 있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사람들이 우리가 너무 밀집해 살면서 어쩔 수 없는 불편이 생겨버렸어요. 근데 양쪽에서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럼 나보고 뒤지라는 건가? 그래서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뼈와 뼈 사이에 뭐가 있죠? 연골. 그렇죠? 뼈와 뼈 사이에 연골이 있잖아요. 그래서 얘가 충격을 받아주잖아요. 자동차로 치면은 쇼바. 맞아요. 보통 우리가 쇼바라고 하는 거. 충격 완화 장치가 있다고요. 근데 어느 날 우리 현대인 마음에 충격 완화 장치가 사라져 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저쪽에서 충격을 주면 바로 큰 문제가 되거나 아니면 내가 다른 데 가서도 피해 끼칠까 봐 너무 조심하게 되고. 그렇죠. 근데 어쩔 수 없이 충격 없는 세상은 없거든요. 충격을 안 받을 수 없잖아요. 일하면서, 돈 벌면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 충격 완화 장치를 기를 수 있는지 소개를 할게요. 만약에 나는 좀 너무 긴장도가 높다 그러면 만약에 이게 커피예요. 근데 우리 이게 커피를 마실 때는 그럼 어떻게 마시면 좋을까요? 냄새 맡기? 달달한 거랑. 되게 쉽게 설명하면 차를 마실 때는 차만 마신다. 오? 근데 우리는 보통 커피를 마실 때 커피를 마시지 않아요. 생각을 해요. 봐보세요. 이렇게 커피 마셨어요. 종이컵에. 미친놈. 아니면 차를 마시면서 고민을 해요. 어떡하지 진짜? 근데 그건 차를 마신 게 아니라 차를 통해 고민을 마신 거다. 그래서 더 혼란해져요. 그래서 정말 마음에 내 충격 완화 장치를 갖고 싶다 일상에서 그러면 차를 마실 땐 차만 마셔. 차만 마시고. 그러면 이제 이렇게 돼요. 그러면 사람이 어떤 식으로 말하면 강하게 오는 반응에 바로 이렇게 빵 바로 치지 않아요. 좀 이게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아마 이 영상 보고 아파트에 사시거나 많은 분들이 제가 보기에 좋은 이걸 느낄 거예요. 맞아요. 저도 아파트 살지만 만약에 내 스스로 좀 감내할 수 있는 건 좀 감내해 보고 그리고 만약에 간다 하더라도 좀 마음에 글러브를 끼고 말을 해야 되겠다. 대한민국의 아파트가 진짜 많은 나라인데 우리 아파트에서 주민과 주민 사이에 연골 역할을 해주시는 우리 선생님께 박수 한번 드립니다.